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 활동이 오는 20일에 끝납니다. YTN은 원전 문제를 안전성과 에너지 정책, 또 지역 경제를 비롯한 국가 산업,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집중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날 안전성에 이어 오늘은 에너지 정책을 놓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공론하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네, 오늘 토론 주제는 에너지 정책입니다. 에너지 안보 혹은 에너지가 안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국가 경제는 물론 안보를 뒷받침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걸 설명해 주는데요. 또 최근에는 에너지 안보가 단순히 공급원 확보를 넘어서 안전성과 환경성, 그리고 시민의 건강권 확보까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안보의 해법을 원자력에서 찾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오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확보를 위해 원전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과 원전보다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우리 전기 요금은 어떻게 될지, 전기 공급이 부족해지는 건 아닐지 시민들의 궁금증이 높습니다. 네, 그럼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건설을 찬성하는 측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임채영 정책연구센터장, 또 원전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탈원전 정책을 얘기할 때 나오는 우려 중에 하나가 바로 전력 공급 문제입니다. 먼저 박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전력 공급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필요할 때 충분히 전기를 쓸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 전기를 전기 요금 걱정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전기가 충분한가 하는 것은 최근에 정부가 발표를 한 걸 보면 전기가 많이 남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미래 전력 수요를 추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지난 1차부터 7차까지 정부가 매 2년마다 전력 수급을 예측해 왔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매번 낮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측이 충분하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상태고요. 그다음에 전기요금이 오를 거냐 안 오를 거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스요금은 원전 전기요금의 원전 단가의 2배에서 3배, 신재생은 4배에 이르기 때문에 원자력을 가스나 신재생으로 바꾸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네, 지금 전력이 충분하지 않고 그리고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될 거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전공이 경제학이기 때문에 어떤 원전 업계만의 생각이 아닌 전체 경제, 한국 경제의 현재와 미래의 관점에서 에너지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게 이러다가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한 가지 관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미 한 1조 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이 됐는데 이 돈이 아깝지 않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탈원전 자체는 좀 전체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너무 원전이 많다. 이런 데 대해서 제가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 보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 탈원전이라는 말도 좀 어색한 게요. 이미 2015년 또 2016년 그리고
올해 그리고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기의 원전이 건설됐고 또 가동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원전으로 공급하는 전력은 지난 5년 동안 충분히 공급이 되어 왔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신고리 오이코기를 추가로 또 건설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원전 밀집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 과도하다라는 것이 제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력 공급은 설비 예비율도 충분하고 그리고 다음번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5년 뒤의 일입니다. 그래서 전력 공급 자체를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 정부에서 이미 예측하기를 기존의 전력 예측에 비해서 앞으로 2030년까지는 전력이 그만큼 증가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예측이 이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결론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어떤 외생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설비 예비율이 충분하기 때문에 공급 자체는 그렇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전력 공급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으로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서로 이제 말씀이 다르신 상황인데 일단 관점을 조금 바꿔서요. 저희가 앞서서 에너지 안보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원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전에요.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지금 충분한 거하고 신고리 오리코기는 일단 건설을 하게 되면 60년간 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도 충분할 거냐 하는 건 다른 얘기고요. 이거는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고 에너지 안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이 없습니다. 에너지의 9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연간 그 수입 비용으로 쓰는 돈이 1천억 달러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 너무 커서 짐작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수출한 금액하고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는 에너지 안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원전이 그 에너지 안보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에너지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만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원전이 필수적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반박하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저도 경제학자로서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에 산업계나 또 가정에서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공급이 끊겼다. 이게 대정전 사태로 바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 공급은 중요하죠. 그런데 요새는 에너지 안보를 말할 때 과거처럼 뭐 수입선 다변화라든지 뭐 수입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전력 공급에 있어서 어떤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또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보는 것이 요새 학계에 정형화된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전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 국토 대비 원전 밀집도가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다가 원전을 2기를 더 건설한다. 이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너무 지나치게 한 에너지원에 집중되는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공급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냐 이런 이제 얘기를 원전 업계 쪽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 사이에 시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입니다. 34개국 중에 가장 비중이 낮다는 거죠. 그 얘기는 지금부터 재생에너지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4년, 5년 이 적기에 재생에너지 쪽에 확대 전략을 정책을 사용을 한다면 전혀 공급상의 문제 없이 자연스럽게 어떤 균형 잡힌 에너지가 좀 다변화된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신고리 오이코기를 또 건설하게 되면 현재 밀집도 1위에서 더 압도적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 국민들께서도 이것은 좀 안전이라든지 너무 지역 주민의 문제라든지 생각해 봤을 때 좀 무리한 그런 건설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국제적인 수준에 비춰볼 때 우리나라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활용 정도가 비율이 낮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다른 에너지원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재생 비중이 낮다는 건 맞는 말이고요. 신재생 비중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 원자력계가 반대하거나 예를 들어서 원자력이 없어져야 신재생이 늘어난다. 이런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이 있어야 가장 경제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이 튼튼히 받쳐줘야 신재생 확대도 가능합니다. 신재생이 좋은 건 우리 다 알죠. 하지만 신재생을 많이 늘리게 되면 전기요금이 올라가고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집니다.
그거를 뭘로 받쳐줘야 되나요? 우리가 그 비싼 가스를 사가지고 그걸 다 메꿔야 되나요? 결국 원자력이 신재생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지역 주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지역 주민의 안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리 5.6 사업은요, 지역 주민이 자율 유치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네. 주민들이 원해서 만든 발전소거든요. 그래서 주민의 안전, 생명 당연히 중요하고 그분들이 가장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지은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박사님 말씀은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려면 일단은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또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수요, 요구가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원전 그리고 신재생 이게 하나를 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이 너무 그동안 과도했다. 지난 이제 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한 해에 한 기의 원전이 가동됐고 이제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게 탈원전이란 말을 할 수가 없는 게요. 계속해서 원전을 지금 짓고 있는 상태고 거의 완공이 돼가거든요. 3기가 추가로. 그래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원전 건설은 충분하지 않겠냐.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OECD에서 너무 낮은 2.2%입니다. 수력까지 합쳐도 너무 낮은 비중이에요. 일본이 16%입니다. 네. 최소한 일본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무래도 이 정부의 재원이라는 여러 가지 제한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좀 늘린다면 전체적으로 에너지원도 다변화되고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밀집도 세계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 이건 제가 보기엔 너무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도 여러 입장이 있으신데 이제 현재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정부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 신고리 오이코기를 이제 찬성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신고리 오이코기 건설이 지금대로 중단이 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의 어떤 생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한 정부의 노력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원전이란 것을 단순히 그 아주 직접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산, 울산에 거의 400만 명에 해당하는 이 반경 30km 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사고가 절대로 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좀 더 밸런스를 맞추는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께서는 국제적인 수준을 근거로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전 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보실 때요, 다른 나라들도 탈원전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들 다들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원전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전 세계가 탈원전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보기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200여 개의 국가 중에 원전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31개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에 탈원전을 하겠다는 나라가 6개의 나라예요. 그러면 25개 나라는 계속 원전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탈원전이냐 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신재생은 급격히 늘어나는데 원전은 안 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원전은 31개국밖에 못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다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인프라도 충분히 있어야 되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국제적으로 그 원자력을 다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어야 원자력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서 원전이 그렇게 급격하게 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나라 정도 수준에 있는 나라들, 선진국 반열에 있는 나라들은 원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지 몰라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 주민이 보상 차원이 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보상을 많이 준다고 해도 지역 주민이 느끼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면 원전을 과연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랑 자기 이웃들이 다 같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바라보실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2015년에서 19년 사이에 원전이 많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원전을 지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공급하는 전기가 30% 남짓입니다. 그래서 원전에 올인하고 있다거나 너무 원전이 많다거나 이거는 사실 수치로 보면 적합한 얘기가 아니다. 네. 신재생을 늘리는 걸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정 비중의 원전, 적정 비중의 가스, 적정 비중의 신재생이 있어야 우리나라의 건강한 에너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선진국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원전을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보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부터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태리라든지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 이미 이제 원전 다 폐기했고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도 이제 곧 탈원전을 완전히 완수하는 겁니다. 선언이 아니고 이제 완료하는 게 몇 년 안 남았고요. 네. 미국도 사실은 미국은 정부 지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전 건설이 너무나 비싼 그런 에너지원으로 돼 있어서 이제 건설하다가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한 90기 이상 건설하다가 중간에 중단되고 채산성이 맞지 않고 이런 게 많이 있고요. 이미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투자, 이 전력 설비의 투자 비중이 62%. 네. 그러니까 원전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설비 기준으로 보면 네. 재생에너지 쪽, 태양광, 풍력 쪽이 압도적으로 훨씬 이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뭐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저는 뭐 전 세계가 그렇게 가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렇게 가자. 꼭 그건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박사님도 잘 지적을 하셨지만 그렇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국토의 크기와 현재 원전이 건설되어 있는 상황, 그것도 특정 지역에 막 6기, 7기, 8기 이렇게 건설이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에 전력 수급에 별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앞으로 전력 수요가 그렇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증된 경제학자들이 이미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예측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차원에서 굳이 원전을 또 여기서 신고리 오이코기를 이 기를 더 추가 건설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엔 솔직히 좀 원전 업계에서 욕심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의 제한된 이런 재원이 있는데 이왕이면 지금 시점에서는 전 세계 흐름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으니 이런 쪽에 좀 노력을 더 들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원을 늘리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고 전력 공급도 원활한 뭐 이런 식의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예. 근데 박사님께서는 초반에 하셨던 말씀이 예.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원자력 발전이 지금으로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아주 재밌는 예인데요. 우리나라에 태양광 국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OC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태양광의 연료가 되는 폴리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전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 회사가 공장이 전북 군산에 하나가 있고요. 말레이시아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 대표께서 언론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말레이시아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 있는데 군산 공장은 증설 안 하겠다. 근데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가 전기요금이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3배가 비싸다.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말레이시아에 짓겠다라는 겁니다. 신재생을 확대한다고 하는데 신재생의 핵심이 되는 원료를 공급하는 그 공장은 정작 외국으로 옮겨가겠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신재생이 다 좋지만 전기요금이 너무 비쌉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신재생을 확대하고 하겠다고 하면서 신재생 기업을 밖으로 쫓아내야 되겠느냐. 결국은 신재생이 투입됨으로써 늘어나는 전기요금, 이거를 뭔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버퍼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게 바로 원자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박사님 말씀에 더해서요. 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신재생 에너지를 만드는데 적합하냐,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나오더라고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씀 드리겠지만 이제 계속 전기요금이 너무 올라갈 거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경제학자로서 이 요금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좀 첨부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의 이 발전 단가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전의 발전 단가는 낮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세계 추세를 보면 이미 역전된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원전의 발전 단가보다 낮아졌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현재까지는 원전의 발전 단가가 낮은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 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국민들 다들 잘 아시지만 원전을 건설하고 나면 60년 가동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폐로해야 되고 고준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처분장도 만들어야 되고
사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추산된 것만으로도 64조 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원전이 싼 전력원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미 역전된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이 발전 단가가 비싼 것은 워낙 투자가 지금까지 적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기술 혁신도 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태양광 셀을 공급하는 경쟁력 있는 뭐 한화라든지 또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드는 LG라든지 이런 대기업들이 이쪽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이미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시장이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들 또 거기에 관련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를 생각한다면 이쪽에 대한 투자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져야 되고 그리고 네. 뭐 일각에서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재생에너지 설치는 다른 원전과 달리 넓은 부지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분산형이기 때문에 도시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저희 부모님께서도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치해서 태양광으로 거의 전기요금 안 내고 잘 가동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식의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이런 방향이어서 뭐 우리나라 국토의 상당 정도의 면적을 태양광으로 깔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현재 태양광의 기술 발전, 그 효율 향상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연 환경도 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토론의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는 서로 이렇게 주장을 주고받는 것도 있지만 서로의 주장을 다른 입장에서 검증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토론 과정에서 좀 정정하고 싶거나 다른 그 사실관계를 얘기하고 싶다 이런 부분 있으시다면 먼저 박사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뭐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짧은 시간이라 일단은 그 경제학자로서 검증된 경제학자들이 이런 전망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검증된 경제학자들이 지난 1차 계획부터 7차 계획까지 전력 수요를 추정했는데 한 번도 맞춘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전 단가가 비싸질 거다. 왜냐하면 사후 처리 비용들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후 처리 비용들은요. 이미 원전 단가에 이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전 세계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려 그 나라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한 말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원전 발전 단가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20년대에 가면 신재생이 싸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나라하고는 정말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비싼 나라조차도 원자력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냐라는 거죠. 신재생 열심히 하는 나라들도 원자력을 같이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자력과 신재생이 같이 가야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특별히 반박하고 싶거나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저는 뭐 굳이 반박하거나 이런 것은 뭐 하고 싶지 않고요. 이미 공론화위원회에 저희 쪽에서 각종 이제 원전을 찬성하는 측의 여러 수치라든지 오류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적을 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충분히 나올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어느 쪽이 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가 원전 건설을 그동안 많이 해왔고 중요한 전력원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요. 지금까지 또 30% 이상 공급을 해왔기 때문에 그 역할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것을 원전 건설을 계속해서 나간다는 것은 현재 주어진 경제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특별히 미래 세대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전가시키는 그러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좀 원전 업계에서 이번만은 좀 어떤 자기들 업계의 이익만이 아니고 국가 경제 전체 미래 세대를 생각하는 의사결정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너무 재생에너지 비중이 낮은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지역 주민 차원에서 수용성도 높이는 그런 재생에너지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위해 꼭 필요하다. 네. 저는 그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이 이 양측뿐만 아니고요. 시청자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와 관련한 집중 토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전력 공급과 에너지 정책의 경제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